3년 정도 이런 공부들을 해오니까 확실히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부 쪽으로 조금 더 믿어볼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확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공부시키실 때 굉장히 막연하게 공부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막연히 공부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이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서울대에 갈 정도로 이런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지키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계신가요? 집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또 학원이라든지 또 인강, 과외 등등 여러 가지로 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지켜야 상위권, 최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고, 요것이 안 되면 거의 상위권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는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막연하실 겁니다. 막연히 시키고 있고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 많이 헷갈리실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6가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분명히 이 중요한 구멍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것을 메우려고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저희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 6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1학기 말쯤부터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과정들을 6가지를 지켜가는 과정이 아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니까 아이가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 확실히 볼 수 있었고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말부터 4학년 말인 현재까지 3년 정도 이런 공부들을 해오니까 확실히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부 쪽으로 조금 더 믿어볼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확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역시 공부에 좀 자신감이 붙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말들 하고 있어서 분명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냥 한번 완성되면 끝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결과가 나오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으로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잘 지킨다면 분명히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요. 오늘 이 6가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중에 1단계는요. 바로 해야 하는 공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공부시키실 때 굉장히 막연하게 공부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막연히 공부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이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아이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시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교육 전문가의 방송을 보시면서 무엇을 시킬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한 다음에 그것을 아이에게 꼭 풀어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국어해, 그냥 수학해가 아니라 국어에서 무엇을 할지, 수학에서 무엇을 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엄마와 아이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이랄까요? 말싸움도 없고 아이 혼자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도 없이 공부를 한다면 요거를 해야 되겠구나가 자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부 자체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하는 시스템, 공부하는 규칙 자체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습관화돼서 루틴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공부, 내일 하는 공부, 모레 하는 공부가 주로 쭉 같은 것이 가장 좋죠. 물론 뭐 월, 수, 금, 화, 목, 토로 구분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이거 했다가 다음 날은 또 안 했다가 또 어떤 날에 생각나면 하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공부해, 1시간 동안 공부해 라고 말씀하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막연해서 그 시간들을 그냥 쭉 흘려보내고 그냥 1시간을 때우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국, 영, 수, 사과 이 5과목이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국에는 성적을 결정내는 주지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각 과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이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과목별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쭉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영상들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지키는 6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공부할 분량을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할지를 앞에서 분명히 정했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공부할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것을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또 친구와의 카톡 등등 놀거리들은 넘쳐나는데 하루 시간은 짧죠. 부모님 입장에서야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지만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자꾸 넘기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을 딱 정해주고 나중에 보면 그것을 제대로 하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숙제를 내어주고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아이가 점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혼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어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거나 우리 아이가 특별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화가 나고 다그치게 되고 결국에는 공부 정서, 부모님과의 관계만 나빠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도 일을 하다가 뭐 누군가 보는 눈이 없으면 조금 더 덜 힘을 주는 거, 조금 더 쉽게 하는 거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니까 아이가 불성실하다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사를 해주고 북돋아 주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것이 모든 아이들의 습성이구나,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그 분량을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해야 하는 공부를 정확하게 그 분량을 지키게 하는 데는 크게 3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꼭 통제하시고 제출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스마트폰에 자꾸 눈이 가고 자꾸 켜게 되면서 시간이 흐지부지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해야 될 공부가 딱 정해져 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공부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는 느껴지면서 공부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딱 걷거나 다른 곳에 내어놔서 아예 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딱 집중할 수 있게요. 또 하나는 바로 거실에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공부방에서 해도 좋지만 초등, 저학년, 중학년 그리고 사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나는 거실 공부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을 봐도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아이가 공부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것에 신경을 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조용히 독서를 하는 등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공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가로 세로로 해서 가로에는 날짜, 세로에는 할 일들을 해서 그날 한 것들을 그날 동그라미로 바로 표시하는 것,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빼먹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먹기 때문에 자꾸 빠뜨리게 되는 일들이 첫 번째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바로 해야 되는 것들을 딱 확인하면서 동그라미 하게 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검사를 하는 1차적 도구가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저녁마다 아이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빠뜨린 공부가 없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만 또 믿고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체크리스트에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쁜 날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꼭 실제로 했는지, 그 독서하고 뭐 쓴 것 그리고 기록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지키는 6가지 중에 세 번째는요, 바로 학습량을 꾸준히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년이 올라가면서 결국 학습량을 계속 늘려나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뭐 서울대는 물론이고 스카이 아니면 주요 10개 대학 아니면 주요 15개 대학, 인서울까지라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하는 아이들의 공부량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3에서 이 정도 공부를 시킨다면 고2, 고1, 고등학생, 중학생, 3, 중2, 중1, 초등학교 때는 결국 요만큼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공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만큼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많이 지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처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면서 차근차근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처럼, 지금 중학생들처럼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공부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후반기쯤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넣어줍니다. 5분에서 10분짜리 책을 읽고 한 문장으로 써본다거나 아니면 연산문제집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 아이가 전혀 부담 없이 느낄 만한 양을 넣어준 다음에 저는 한 학기 기준으로 하나씩 작은 것들을 추가해 나갑니다. 처음에 공부를 추가해 나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반발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지 저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일명 학군지, 강남이라는 곳, 목동이라는 곳, 은행사거리라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30분밖에 안 하는데 지금 저기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는 한다. 훨씬 적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에 한 학기마다 조금씩 늘려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그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이런 학원가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봐, 학원이 정말로 많잖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학습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싫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학원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학원을 2개, 3개 하면 2시간에서 3시간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반, 4시간이 그냥 간다. 그러면 네가 학원을 가서 4시간을 공부할 건지 아니면 집에서 30분 하고 또 10분 늘리고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면서 공부를 할 건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00이면 100 다 바로 이 혼자서 집에서 하는 공부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자 하는 공부를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해야 할 공부 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3단계로 이 학습량을 늘려가는 것까지 계속해서 실천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학습량을 늘려나갈 때는요, 절대로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의 동의를 얻고 마인드를 확인하고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 아이의 마음과 정신인데, 동의와 이런 협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아이가 진심으로 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1번, 2번 뿐 아니라 지금 3번 이후의 것들에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협의를 잘 하셔서 동의를 얻고 적절하게 늘려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지키는 것 6번째 중에 바로 4번째는요, 바로 능동적 공부입니다. 공부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수동적인 공부가 있고 능동적인 공부가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공부라는 건 상대방한테 설명을 듣고 이렇게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입력을 받는 그런 공부죠. 예를 들어서 학교, 학원, 인강 이런 것들 주로 다 수동적인 공부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고 최소한 인서울이라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능동적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능동적 공부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고 그랬네 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렇지, 내가 펜 들고 내가 곱씹어 보면서 내가 사고하고 내가 따져보고 내가 풀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 정보가 저장될 때 수동적으로 저장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저장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화번호를 들었을 때 귀로 한번 듣는 것과 내가 말로 한번 뱉는 것이,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능동적으로 할 때 뇌 속에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연결이 되면서 정보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하면 몸이 편하고 머리가 편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과가 안 나오고 결국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능동적인 공부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뇌는 우리 몸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의 무려 20%를 사용을 해요. 우리 뇌가요. 이 뇌가 정말 작은데 이 20%만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고,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학습량을 올릴 때 학생과 반드시 동의하고 마인드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학습량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동적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양을 때워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1000년을 공부해도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해서 뭐 수학 문제 하나를 좀 깊이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모르면 답지 보고 나 인강 볼래, 그리고 뭐 이렇게 패드로 하는 거 그냥 누르면서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식의, 이런 식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수동적인 공부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수동성 공부가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결국 부모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바꿔주셔야 하느냐 하면 바로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날 공부한 것 하나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공부했고 왜 그렇게 풀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더라도 그냥 독서가 아니라 플러스 글쓰기가 되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써내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수학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야 되지, 강의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 영어도 리딩을 할 때 반드시 자기 말로 해보고 써보고, 사회과학도 들어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능동성을 계속 추가해 주시고, 이 능동성의 꽃은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좀 열린 토론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할 때 꼭 지키는 것 6가지 중에 바로 5번째는요, 바로 난이도를 올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을 기본서에서만 머무르는 겁니다. 이 수학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본 문제집들을 공부를 하면 보통의 어느 정도 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쉽다라는 것이 아이가 잘한다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초등에서 기본서라는 건 어차피 상위권 한 30% 정도만 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기본서를 잘 푸니까 아이가 상위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서는 30% 선, 수능으로 따지면 한 4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레벨업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레벨업을 통해서 사고력 그리고 심화로 계속 올라가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도 있고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1등급, 2등급 혹은 2등급, 3등급을 구분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사고력이나 심화로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습관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길러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갔다 온 다음에 그날 배웠던 부분들을 기본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나 학교 공부 잘 따라가는구나.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학교 공부가 잘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초기에는 기본서, 가장 기본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집을 중심으로 하되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레벨업을 하면서 조금씩 어려운 것들을 계속 마주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으면서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나 이 문제집 안 풀래. 기본서 풀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쉽게 다 맞췄는데 이걸 푸니까 모르겠는 거죠.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서면서 후퇴하려고 하는데 이때 정말 많은 용기와 응원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집을 풀고 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집, 올림피아드라든지 경시를 풀고 다 맞는 아이들도 있다. 네가 지금 이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균보다 조금 낮다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걸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공부라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100이면 100 모든 아이들이 걸려드는 함정인데요. 바로 자기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입니다. 이런 습성은 개인의 발달을 저해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의 제자들이나 저의 딸들이나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켰을 때는 바로 이 지점을 건너뛰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네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공부라는 것은 네가 모르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게 나오고 계속 틀리는 게 나올 거다. 그런데 모르는 게 나오고 틀리는 게 나오면 그걸 공부해서 마스터.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또 모르는 게 나오면 또 그것을 마스터. 또 모르는 게 나오면 또 마스터.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고 네가 하고 있는데 또 알겠고 또 알겠고 또 알겠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너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아는 것이 계속 나오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점을 꼭 뒤집어 줘야 됩니다. 네가 아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다면 쉬운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고 네가 모르는 것이 자꾸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해서 해결을 한다면 네가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저희 딸들에게도 이 관점을 설명을 꾸준히 하면서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었고요. 제가 학교에서도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관점들을 설명하고 매번 설명해 주면서 설득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을 때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오늘은 이것을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성장했으면 말로 할 필요가 없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지키는 6가지 중에 마지막 6번째는요, 바로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시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데요. 바로 일정한 시간 안에 많이 맞추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많이 맞춰야 된다와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시간 안에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이 맞추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사실 많이 맞추는 게 더 중요하고 앞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지필평가가 늘어나는데 이 많이 맞추는 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공부의 속도, 문제풀이의 속도를 올리는 훈련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는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6가지 조건 중에서 속도 올리기를 마지막 6번째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전부 다 많이 맞추는 것에 포인트를 둔 거고요. 많이 맞추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를 올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주고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시간에 관여받지 않고 넓고 깊게 파는 공부입니다. 이때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깊게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공부고, 두 번째는 제한 시간을 딱 걸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넓고 깊은 공부를 초등학교 때는 거의 중점적으로 하되 가끔은 이 빠른 공부를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이 빠르게 풀어내는 속도를 올리는 공부는 사실 중학교에 가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조금 더 속도를 올리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 그러니까 시간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국어 독해에 대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국어 독해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게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되 가끔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한 페이지를 다 읽고 이 글을 요약하는 이런 시간을 제한 두고 빨리 읽고 빨리 정리하는 활동을 해봐야 됩니다. 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예를 들자면 사고력 문제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30분 동안 푸는 이런 경험이 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쭉 길러 나가는데요. 가끔은 시간을 딱 정해서 요 시간 안에 두 페이지를 풀고 풀지 못한 것은 틀린다는 식으로 시험의 형태를 갖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시간의 관념을 갖지 않고 그냥 아주 넓은 시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하다가 이 시험에는 4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가지면서 사고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거나 지필평가를 보면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10분에서 15분 만에 다 끝내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고요. 초등학교에서 뭐 30분 이상 쓴다라고 하면 공부를 좀 못하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년이 올라가면 수능으로 가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결국에는 시간에 허덕대는 것이 보통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지키는 이 6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6가지는 차례차례 가는 겁니다. 그냥 6가지가 무작위가 아니고요. 공부 습관을 들일 때 이 순서대로 6개를 차례차례 해 나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할 공부를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 되겠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은 연산을 2페이지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정한 양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매일매일 습관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오늘 한 공부를 오늘 해야 푹 짤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면서 아이가 그날 하는 것을 그날 하는 것이 정말 더 이상 생각하거나 유혹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을 쭉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학습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하던 공부량을 계속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절대 상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 학기 단위로 계속 5분, 10분, 15분, 20분씩 늘려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충분한 공부 시간을
소화할 수 있어야만 상위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학습량을 계속 증가시켜 주시고요. 네 번째는 바로 능동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공부에 조금 진심으로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듣고 답지 보면서 빨리빨리 넘기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는 정말 1000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아이가 수동적으로 답만 쓰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쓰는 방식의 공부를 많이 적용하실 것 권장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난이도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공부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학습량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아이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상위권으로 쭉 나아가는 거죠.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쌓도록 해주시고,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까지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풀어보자, 아이에게 속도감까지 주어서 시험이라는 형태에 적응을 시켜주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 6단계는요, 정말 최상위권 서울대로 가기 위한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이 단계 중에 단 하나라도 놓친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요. 이 6단계를 정말 다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최상위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중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이와 하나씩 바꾸어 가면서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